도시개발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정착 방향은 시민중심 맞춤 도시 건설입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 첫 번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민간 제한된 9건의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 중인 6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평사항 해소 등 고질적인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역량 강화 사업과 도시정비 개선 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에서 353쪽까지 2019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SPC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도 양기지구의 6개소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 완료 6건을 포함해서 공사 중인 사업, 보상 중인 사업, 설계 중인 사업 등 총 5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2월 5일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보에 게재하고 열람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는 중앙로 419번 길 개선 사업과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산 초교 1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성남동 1원 골목길 개선 사업, 남사당 가는 길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에서 355쪽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되어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단지계획 승인 고시 예정이며 7월 보상 실시와 10월에는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에서 357쪽까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역연화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10주와 심화과정 8주를 운영하여 향후 도시재생 공무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에 주민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개선 사업입니다. 원 도심지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중면 청미교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원곡면 회전교차로 홍보시설물 설치 사업, 금강만 현곡리 환경 개선 사업, 구시가지 범죄 예방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에서 359쪽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 완료 6건을 포함하여 형사 공사 추진 21건, 보상 추진 5건, 인가 및 설계 추진 29건 등 총 61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 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 만정지구의 8개 지구 9,733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주체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표 세부 내용은 부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지금 산단계획 승인 곳이 예정하셨네요. 네.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하반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서요. 각 부서, 도회 또 관계 기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요. 네. 단지 하나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요. 지금 환경청 의견이 네. 지금 임야 쪽에 그 능선을 제외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검토를 하라는 그 의견이 환경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환경청의 의견을 내신 분들 의원들을 좀 만나 뵙고 또 방법이 있나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환경 때문에 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1, 2개월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환경청도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는 마크를 짜서 환경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서 그 환경청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 또 한 1, 2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상반기에는 아무튼 보상을 실시를 하고 한다든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유형 환경청에서 비오톱이 되는지 아니면은 경사도 녹지도 이런 것 관련해 갖고 일부 능선 부분에 대한 네, 제척 의견이 지금 공식적으로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얼추 3분의 1 정도가 지금 3분의 1이요? 3분의 1은 좀 못하지만은 많은 양이 지금 그렇게 제척을 해서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부나 또 옆쪽으로다가 추가로 또 잡아도 또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렇게는 제척을 할 수는 없고 대신 녹지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치고는 좀 중요해 보이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에 그 축사 문제 있었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협의 조정안이 최종 나온 그건 건가요? 축사가 11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골프장 부지 인근에 25,000평방미터 네.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가구의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는 30% 증축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면적에 하면 25,000의 땅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가로 더 부지가 적으니까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분들 중에서 딴 데로 이전하실 분, 또 폐업을 하실 분이 좀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있으시고요. 또 법인에서 하나에서 그 축전농가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로 이전할 때를 지번을 알려주시면은 법인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여기가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알아봐 주고요. 지금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개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거 이외에는 핵심적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대체 분위는 뭐 당 처음서부터 네네. 2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제공을 하겠다. 네. 그런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사실 뭐 저희가 시에서 뭐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가 네. 또 이제 법인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어떻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고요. 대신 소유자가 집원을 알아봐서 저희한테 좀 여쭤보면은 저희가 대행이로다가 뭐 허가가 가능하다 여부서부터 이렇게 판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튼 사업 초기 단계여서 지금 축사 문제도 여튼 조례 관련성 문제하고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강유형 환경청에서 지금 또 의견이 왔다고 하니까 그 해소 방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우선 맥을 짚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튼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전에 간담회 때 좀 보고하신 일부 내용도 있고 지금 대규모 산단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기본 방향, 정책 방향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산단 물량 자체가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산단 개수로는 아마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대부분 소규모 산단이 저희가 있는 산지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계획적으로 대규모 산단 개발이라고 뭐 할 만한 이렇다 할 것은 뭐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산당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좀 지연되어지는 그 부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요. 도에 이제 뭐 수요 조사할 때 네. 수요 조사 낸 거는 원국의 지문지구 네. 또 이제는 저 고산면에 신장지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는 SK 테크노밸리 SK 스마트 코어 폴리스 그렇게 이제 미양 3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미양 3은 좀 물량을 좀 받은 거고요. 나머지 3개를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있는데요. 아직은 뭐 물량 확보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물량을 도에서는 이제 그동안 중고에 대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이제는 그 물량하고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4차 물량 21, 22, 23년도 4차 물량을 받아야지만이 네. 내년서부터 이제는 물량을 또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량 회수한 것 갖고 좀 달라고 싸워야 될 입장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4차로 다 물량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달라고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이나 용인이나 뭐 해갖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가시화돼서 이제 추진 중인 것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관계해서는 이제 2, 3차 그 벤더 부분이 일정 정도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지역적 지리적 여건을 따져 보면은 그 안성의 여튼 배우 산단을 계획적으로 여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에 접촉을 이제 할 때 또 한학과 때문에 또 그때도 설명회 할 때 항상 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뭐 67%가 수도권에 대한민국에 이제 있고요. 또 현재로 그 반도체 그 클러스터 형성돼 있는 것이 뭐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오산 쪽으로 그쪽으로 다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 이제 하이닉스가 완전 생겼기 때문에 안성도 그 벨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실 뭐 그런 대기업이 있으면은 이제 SK 저기 그 원성과 같은 경우도 50개 업체, 135만 병에 한 50개 업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 200여 업체가 들어오기를 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쪽에는 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안성에도 개발을 하면 좀 수요가 확실하게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하여간 산업단지 유치에 저희도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 전적으로 여튼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양질의 여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튼 뭐 우량 기업을 유치해 오면 더 좋겠지만 뭐 현실적인 뭐 그 기반 시설이나 뭐 여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충돌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인근 지자체 단위의 그 이제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 도시개발과에 있어서도 그 유치와 산단 조성 부분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갖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이제 그 수도권의 개발 수요를 여튼 그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여튼 확충 부분이 됐든 하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기업 유치 부분의 그 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은 관계 부서하고 좀 충분히 협의하셔서 좀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그 안성 테크노밸리 주동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로 진입로 문제 좀 변동사항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당초에는 그 고객길 부국도 이제 고객길에서 진입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변경을 해서 그 교차로 저 양성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직접 하천을 건너서 진입하는 계기로다가 현재 이제 경기도에 이제 산업단지 승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감도에는 예전에 그 조감도 그대로 나와가지고 제가 묻는 거고요. 네, 그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어차피 투자한 거잖아요. 네,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동사업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네, 의회로 통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조 그 도시정비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가천 회전교차로 홍보시설물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쪽에 있는 3.1운동 그 조형물 관련해서 그 관련 부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그 하가천 교차로에요. 네. 교차로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회전 교차로 설치하면은 그 안에다 저희가 이제 조형물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형물이 네,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검토 좀 부탁드렸잖아요. 바로 인근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삼거리. 제가 없던데요. 제가 가서. 아니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있습니다. 아니, 면사무소 쪽에는 있는데요. 아이 말고요. 하가천 삼거리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 40분 국도 사이에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일상 말씀드린 게 탁상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시고요. 없으면 해당 면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봤는데 없다고 골치 아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도 진사리 그 공동주택 사업 개발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1번 국도로 연결하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사도로는요. 저희가 환경청에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사도로하고 또 이제 천안 성안에서 네. 그 평택 소사관 그 도로하고 교차로 연결하는 부분을요. 저희가 이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노선하고 또 이제는 그 1호선 서울청에서 지금 하는 그 천안하고 평택 간 도로가 지금 아직 이제 노선 선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도 그렇고 또 우리 38국도 의회도로 또 선형이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선형이 안 됐고 또 저희가 좀 저희 진사도로하고 또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결론이 뭐 12월 말쯤에는 서울청에서는 12월 말쯤에는 뭐 노선이 좀 확정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좀 중지 좀 시켜보고요. 또 거기에 또 이제 38국도 의회도로 들어가지만은 또 거기에 이제는 그 평택 저기 그 부발간 또 철도 노선이 아마 또 그 근처로다가 또 뭐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올해 일본 그 국도 의회도로가 네. 설계가요. 예.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돼 끝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 보니까 도시개발과 안 하고 건설과에서 아마 참석을 했습니다. 준비 설명회 때. 그 다시 한번 팀장님들 건설과 협의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필드가 내년도에 그 준공되면 어차피 그 교통이 좀 혼란이 있을 거다. 그 약이 들 것이라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00세대 정도 공공도 짓는데 평택대교를 빠지면은 그 상습 정치구인데 그 1200세대 빠지는 게 더 혼란스러우니 그것을 일본 국도 쪽으로 빼자고 지금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그거 좀 의대로 적극적으로 알고 부탁드리고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387쪽에 오면 양성 방신 1이 저 도로공사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먼저 시설 결정 중에 있었는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잔여 구간도 같이 연결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 결정을 별도로 다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잔여 구간 개설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시설팀장 고상정입니다. 일단 위원장님한테 그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죠. 추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수정 가결이 된 구간이 현재 한 215mm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추가 사업비를 만약에 그 현대면 한 10억 정도 계략 사업비 한 1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10억이요 추가적으로. 예, 소요될 그럼 현재 17억에다 10억 27억 드는 거네요. 예, 예.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을에 그 지임 확포장 변형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를 뚫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상태로 간 거예요. 원상태 간 데에다가 다른 도를 또 뚫는 거예요. 마을 지임 확포장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30억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행정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제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결국은 최초의 민원상으로 간 데다가 또 다른 도로를 별개로 또 돈을 들여 뚫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도 헛웃으면 지나가는 개가 보고도 웃을 일이라니까요. 그래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좀 잘 아시겠지만요. 처음에 2019년도 예산에 4억 2천만 원 썼으면 작년에 의회에서 4억 2천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30억이 나면 지금 보세요. 4억 2천짜리가 30억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비난을 의회에서 다 맞아야겠습니까? 노선 결정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요. 주민 회의를 거쳐서 노선이 선정된 겁니다. 어떻게 주민의 그 수건 사업을 갖다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뭐 거기에 관여한 사람 더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30억이 진짜 애들 뭐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쓸 때는 써야 되죠. 근데
처음에 민원보다 더 추가해서 다른 이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할 때는요, 인사권자 지시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냥 손바닥을 그냥 뒤져버리냐고요. 다시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진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팀장님들 4분 계시면 팀장님 4분이 동시에 진급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 이득 주기 위해서 이런 행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어렵게 의회에서 결정해 준 만큼 어렵게 결정한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의원들 이용해 먹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안성시의 행정이 너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탁상행정은 물론이고 밀실 행정이.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성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참 테크노밸리가 우리 시에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최초의 사업이자 또 가장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네. 이게 이런 또 환경청의 어떤 그 의견 때문에 또 면적이 축소가 되고 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하나 대기업에서 우리 안성시하고 같이 이렇게 SPC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양성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여기에 그 산업단지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입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고용 인원들이 잘못하면은 이게 45분 국도를 타고 평택에서 평택까지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평택에는 그 대규모 주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고용 인원들이 만약에 평택시로 다 에서 주거를 하고 출퇴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양성면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면 소재지가 있고 거기 도시가 있습니다. 소도시가 거기 인구 유입이 안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성시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 양성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성면 지역 경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하나 관계자하고 아니면 또 SPC 대표나 그룹 관계자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하나에서 양성에 공동주택 사업을 같이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어떤가. 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하나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요. 하나에서도 또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주변에 뭐 양성에 더 뭐 대덕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고삼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양성면쯤에는 아마 아파트 단지가 하나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요새 이제 우리 안성시 재정 형편이 좋아가지고 도로 쪽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게 편성해 놓고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예, 절차상이 됐던 협의 보상이 됐던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게 그의 예산을 소진을 못하고 자꾸 이어를 시키고 또 이 도로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늦어져 가지고 그 개설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 개설에 있어서 좀 행정 절차라든가 시설 결정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 결국에는 시공은 뭐 시공상 속도 이렇게 줄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행정 절차라든가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간소하고 좀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네. 또 해서 저희도 이제 뭐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좀 됐었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서둘러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저기 이제 제도라는 것이 보강이 되면 강화가 되면 됐지 또 느슨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각종 그 뭐 감정 평가사 선정하는 것부터 국유지 협의하는 것부터 또 중앙토지의용 수연이도 없었던 거를 중앙토지의원이 또 협의를 봐라. 강화가 돼서 이상하게 작년부터는 좀 절차에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저 그걸 경험을 해서 올해부터는 더 분발해서요. 빨리 당기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타필드도 원래 올 추석에 준공으로 알고 있고 오픈 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 진입로 문제 그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죠, 과장님. 네, 스타필드도 하여간 뭐 9월에 개장 스타필드가 9월에 개장 예정이니까요. 하여간 네.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최단위로 지금 뭐 주말에도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토지보상 협의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근데 토지보상 협의 중에 토지보상하고 공사하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 공사 발주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원청이 있죠. 네, 예, 그럼 원청에서 이제 대부분 하청을 지역 업체들한테 많이 이렇게 주게 되고 뭐 거의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있는 업체가 안성 와서 공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뭐 여러 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게 하청 업체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뭐 공사에 관련된 자재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지급금 뭐 이렇게 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우리 과에서 좀 이 하도급 업체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완전 뭐 거의 100%가 입찰입니다. 네. 입찰에다 보면은 안성은 뭐 좀 안성분이 힘드시고요. 입찰에 힘드시고 또 대부분이 외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과는 거의 100%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한테 안성 사람 들여라. 하여간 안성 사람이 그동안 저희도 일거리 없고 좀 일이 없으니까는 안성분한테 하도를 들여라 하고 모든 자재고 장비고 안성권으로 쓰라고 이제 안내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뭐 업체는 얼추 뭐 하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서 이렇게 산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 보면 이제 하도급 관리팀이라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 시는 아직 형편상 하도급 관리팀이 이렇게 따로 있지를 못한 형편인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우리 주무과에서 예, 하여튼간에 뭐 하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를 잘하고 대금까지 잘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아주 관리를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35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이거 지역영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도시재생 역량 강화 우리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의 전투적 성격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뭐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 지원,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 일반 근린형, 경제 기반형. 네. 네. 이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가 이게? 저기입니다. 지금 이제는 그 도시개발 사업이요. 네. 옛날에는 다 부수고서 뭐 이제 새로 재개발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네.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네. 조금 뭐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거로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사업 주체 자체가 예전에는 뭐 관에서 설계를 하고 관에서 뭐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기로다가 네.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려면은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아보시고 또 뭐 워크숍도 많이 하고 선진지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역량 강화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강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안성 삼동이나 뭐 그 내리 지역에 보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 소규모 재생 도시로 이제 사업 경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도 좀 새로 가다듬고 그다음에 상가 번영을 할 수 있게끔 뭐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모 응시가 다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아직 그런 거 나가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10주하고 8주를 운영하는데요. 한 인원수를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 교육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선 저희가 전략계획에서 승인 맡은 성남 옥천지구, 금산지구하고 일축지구 그 3개 지구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요. 또 남대문은 안성시 주민 전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아직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그분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안성 시민 전체로다가 대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단지 이제는 성남 오천지구라든가 금산지구라든가 또 이제 일축지구라든가 이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네. 또 부족하면은 뭐 전체 시민을 한다든가. 그럼 거기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그 재생도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내년부터는요. 네. 이건 뭐 이제 용역에 이제 승인 맡은 지역 외에 이제 소규모로다가 제가 내년부터는 한번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주민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뭐를 해서 저희 시한테 제안을 하면은 시도 그 평가위원 뭐 평가 또 항목을 좀 구성을 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몇 개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짜로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요. 법적으로다가 다루는 전략 계획이고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큰 거는 큰 사업은 뭐 거기에 활성화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요. 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까 세 군데가 어디시라고 그랬죠? 금석지구, 일축지구, 금산지구. 금산지구, 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남 옥천지구. 성남 옥천지구. 네. 그 이 외에는 내년도로 해서 아마 공모 정도를 받아보실 예, 수 그 있는 외에는 이제 상황은 소규모로다가 소규모로. 해보고요. 또 요 3개 외에는 이제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재정비 때 뭐 딴 지역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 이제 뭐 반영을 한다든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